안녕하세요, 몸재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판다고 합시다. 그 뭔가는 무조건 상품 또는 서비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서비스 말고 상품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또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 판다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상품을 파는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는 또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대량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 또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방식, 또는 위탁으로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이 중에서 구매 대행 또는 위탁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량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많은 초심자분들이 주로 이 방법으로 온라인 사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매 대행 또는 위탁 중에서도 이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온라인으로 어떤 서비스를 팔거나 또는 뭐 내가 대량 사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이런 선택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위탁 판매를 먼저 좀 이제 비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선식품 쪽에 좀 많이 해당이 됩니다.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생산자가 이제 생산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요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해주는 그런 벤더들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20년 전후로 해서.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생산자들이 직접 이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뛰어들고 직접 마케팅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벤더들의 입지가 좀 좁아진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벤더들보다는 아무래도 생산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오징어를 위탁 판매를 하는데, 나는 오징어에 대해서 예쁘게 사진 찍고 하려면 오징어 실물을 받아서 직접 사진을 찍거나 뭐 이걸 먹는 거를 찍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 생산자들은 바닷가에 오징어 잡는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오징어를 덕장에다 널어놓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뒤에 배경이 바닷가고, 그리고 고무장갑 끼고 오징어를 딱 잡고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벤더들이 조금 입지가 좀 좁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느 분야에서든 상위 10%는 살아남습니다. 1등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어쨌든 이런 위탁 판매는 조금 차치를 해두고, 지금부터는 이제 온라인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이제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내 스토어에서 고객이 주문을 완료한 이후에 내가 상품을 매입하는 방식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에서 이제 주문 확인하고 또 매입 자체도 온라인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주문을 확인하고 내가 그 상품을 매입하려고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매출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초반 투입 비용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온라인에서 주문이 발생을 하면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매입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그런 백화점 구매 대행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브랜드들을 다루고 있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점 백화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신 분들이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백화점을 이제 자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백화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 이 일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들어와서 백화점 가야 되는데 차로 60km 가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리를 대리운전이나 배달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야, 나는 백화점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다, 구매 대행을 못 하는 건가? 재고를 떠안고 하기에는 자본금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주변에 뭐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걸 하지? 다른 걸 어떻게 알아보지? 온라인으로 창업하는 거는 접을까? 절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백화점 구매 대행은 뭐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사업의 형태지만, 여러 가지 구매 대행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백화점이 멀어서 할 수 없는 분들은 백화점이 아닌 다른 수많은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가지고 내 스토어를 갖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수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구매 대행을 원활하게 해나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앞서서 언급드린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백화점 얘기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온라인 기반으로 구매 대행을 한다는 것에는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이냐면, 팔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남들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내 스토어에다가 갖춰 나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싱이 실력이에요. 어떤 상품을 내 스토어에 갖춰 놓을지를 선택하는 게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대표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려면은 소싱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시간을 다 단축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상품을 하나 정했다. 그럼 그거 등록하는 거는 디지털 노가다란 말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이 하면은 실력이 늘잖아요. 그럼 많이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싱하는데 시간을 많이 넣어야지. 뭐 이거 등록하고 이미지 뭐 찾아서 하고 뭐 이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내가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그 분야의 시간을 많이 때려박는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늘리려면.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소싱을 했다고 해서 바로 판매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들을 내 스토어로 옮겨서 또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만약에 상품을 셀렉을 하는 즉시에 내 스토어 세팅이 된다면 내가 그 부수적인 시간을 다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실력의 영역, 그 본질적인 거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 이 소싱 자체를 남들이랑 같은 시간에 더 반복적으로 많이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시행착오도 더 많이 해볼 수 있으면서 실력이 빠르게 늘겠죠. 그럼 타오바오나 1688, 라쿠텐, 도매국, 뭐 알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잖아요. 상품들을. 그중에 괜찮은 것들을 셀렉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원래는 노가다가 소싱 끝났는데 그 뒷단에 사진 찾고 편집하고 상세 페이지 문구 고민하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대표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싱 끝나자마자 내 원클릭으로 스토어에 상품이 세팅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난 또 다시 소싱을 하고 이런 대표님이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했을 때 누가 더 성과는 물론이고 누가 더 이제 실력이 좋아져 있겠냐 이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원클릭으로 내 스토어에 내가 셀렉한 상품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딱 세팅되는 게 이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사실 이런 기술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레버리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소싱 이꼬르 상품 등록, 이 완전 사기급 기술을 구현을 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다한 디지털 노가다가 다 생략된다는 거예요. 실력의 영역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리소스 투입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대표님들의 어떤 품을 효율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솔루션이라 부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윈들리입니다. 이제 대표님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뭐 판다랭크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 네이버 데이터랩스 뭐 이런 사이트에서 데이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명품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은 잠시 가중치를 낮춰놨던 신선식품 위탁 판매, 요 이제 매출량을 증량시키고 또 상품군을 신선식품에서 다른 공상품 이런 구매 대행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이 윈들리 무조건 사용할 거거든요. 이게 마음은 해야지가 있었는데 제가 4년 전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막 미리 캔버스 유료 회원 가입해가지고 막 워터마크 해제하고 망고 보드 해가지고 템플릿 이거 맞는지 저거 맞는지 해가지고 상품 등록 플랫폼마다 다 그걸 반복했던 그 비효율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미루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합니다. 연내에 이 윈들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두툼하게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소싱 이꼬르 상품 등록을 한 군데씩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입점해 있는 오픈마켓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품이 딱 갖춰지고 여러 채널에서 발생하는 주문 내용을 한 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만약에 온라인 기반으로 창업 또는 사업 확장을 고민하시는 사장님 또는 예비 사장님들께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그런 거점 백화점이 가까우신 분들이라면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좀 더 탐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난 백화점이 멀다, 그래서 다른 길을 좀 찾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의기소침해 하실 필요 없이 스마트한 솔루션의 능력을 레버리지 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유튜브 윈들리 채널에서 추가 정보를 좀 탐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서비스가 나와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사업 확장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저도 되고 있어요. 당연히 무료는 아니겠죠. 자, 우리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직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뭐 무인 아이스크림 샵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저기 어디 코인 세탁방을 하든 간에 원가 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타이트하게 고려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원가 절감에서 원가가 돈만 원가가 아니에요. 시간도 원가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원가를 조금 더 투입해가지고 시간적 원가를 세이브할 수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절약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실력이고 효율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더 범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룰 수 있는 상품도 더 다양해지고 전국 어디서든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와이파이랑 인터넷만 되면. 그래서 요 솔루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2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탐구해 보실 분들, 아, 나는 백화점 저거 나는 미해당, 나는 다른 걸로 한번 온라인으로 풀어나가보자 하시는 분들은 또 윈들리. 예, 요 내용들을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시고, 또 저 채널에서는 조금 다루는 정보가 브로드하지를 못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뭐 초보자부터 경력자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저마다 대표님들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지 이런 이제 일종의 인사이트들은 이제 윈들리 채널에 가가지고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시기에 시작한 다른 누구보다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갈 길이 멉니다. 저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같이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 몸자였습니다.